분이 수면 방해까지 할 수 있다는 점,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그 전에 좀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증상 단순히 혈액순환 장애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네. 본인의 이제 그 어휘력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합니다. 뭐 욱신거려요, 뭐 안절부절 못해요, 쑤서요, 가려워요, 뭐 바늘로 찌르는 우리 것 속내는 같아요. 뱀이 기어가는 느낌. 뱀이 기어가는 것 같다는 이런 표현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스물스물한 느낌이 그냥 하지불안 증후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다른 질환들에도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는데 일단 하지불안 증후군을 나타낼 때의 대표적인 원인은 지금 밝혀진 거에 의하면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경절단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 뇌과학이 밝혀지면서 이제 알려진 내용들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불균형이 일어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현재까지 연구로는 도파민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런 도파민과 관련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에서 이제 다른 조효소들이 붙어가지고 도파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철분이 모자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철분이 모자라는 대표적인 경우가 위장 수술을 했다든지 또는 이제 위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철분에 문제가 이제 흡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위출이 있다거나 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짜장면 같은 이제 짜장 3분 짜장 같은 표현을 본다든지 이제 네. 그런 걸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걸 동반한다 그러면은 빨리 이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혈장의 철분 함량을 이제 검사해보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가족력, 유전적인 영향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임산부의 10%가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많은 임산부들 이제 참 남 얘기 같지 않은데 이런 경우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약물 복용하는 것 중에 도파민 억제제를 먹고 계시거나 항우울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이 전형적으로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또 항히스타민제도 우리가 뭐 콧물감기 있고 할 때 많이 먹는 뭐 대표적인 약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혹시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약을 복약 중이라고 하면은 처방 받은 곳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미네랄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 신부전을 포함한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초신경과 관련한 어떤 문제들, 예를 들어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알코올리즘 때문에 알코올 중독증 때문에 몸에서 들어와야 될 영양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미네랄이 모자라서 그 미네랄이 조효소 역할을 해서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또 여자분한테 이게 좀 더 많고 문의 주신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60대 여자분들한테 이제 증상을 많이 보이고 한의원에서 실제로 많이 예방하시고 합니다. 또 물론 척수마비가 있어도 물론 그런 문제가 같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아주 전형적으로 파킨슨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뭐 파킨슨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턱을 이렇게 떤다든지 뭐 머리채 떤다고 하죠. 뭐 손을 경련을 가지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을 같이 갖고 이제 이런 증상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지불안 증후군과 증상이 너무나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질환들이 있을지 알고 싶거든요. 박진 원장님, 있을까요, 혹시? 예, 있습니다. 말씀 이전에 드린 것처럼 그 중년 이후에 이렇게 하지불안 증후군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아들한테도 어린 친구들한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비슷한 증상 중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지금 학부형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두렵잖아요.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상 앞에 앉아 있지를 못하고 다리 계속 떨면서 이거 대단히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밤에 심한 게 아니라 그냥 낮에 활동할 때 증상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증상이랑 좀 다르다는 그런 유사점이 이제 차이와 유사점이 있는 거고요. 또는 그냥 다리 쪽에 경련이 있어서 왔는데 사실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어떤 그 뇌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아니라 칼슘하고 마그네슘이라는 그 이가 원소들의 미네랄 불균형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의학적으로 이제 정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면 잘 낫는 질환이고요. 그 밖에 또 앞서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이나 또 말초신경병증이 있어서 다리 쪽이 불편한데 이제 이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치료하면은 증상은 비슷하지만 뭐 밤에 막 다리가 푸석푸석해요, 저려요,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 증상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감별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의료인의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푸신기능 저하라고
이 프로그램 여러 번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됐을 때 한의학적으로 신음어, 신양어 이렇게 되는 상황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신 기능 저하가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 중에 다리 근육의 약화가 나타납니다. 그 다리 근육 약화가 나타날 때 하지불안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부신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뭐 카페인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어떤 화학적인 문제 때문에 부신이 망가져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 거 아닌지를 꼭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하지불안 증후군으로만 이렇게 몰아서 도파민제만 계속 보충하는 것보다는 도파민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노출되면 기존에 알려진 문제점들이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그냥 정관제나 이제 항경련제를 좀 많이 처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방이 먼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감별이 필요한 건지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꼭 상담.